네. 좋은 내용이에요. 예, 예. 음, 저 공유가 켜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어휴, 아, 네. 세계경제 포럼이라고요. 그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다보스, 다보스. 이들이 스위스에 위치한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해마다 1월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 부르거든요.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클라우스 슈바스라는 스위스 독일의 이제 경제학자인가 경영학자가 이제 만든 단체인데 여기가 한마디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 서방의 정치를 거의 좌지우지한다 할 수 있죠. 뭐 트럼프만 해도 여기 나와서 연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꼭 정치인이 아니어도 학자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정책의 결정 전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책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어, 네, 여기도 딱 나오네요. 신자유주의. 틀이 딱 나오네요. 신자유주의. 이 세계 경제 포럼이 한국에서는 아마 아마 한국에서도 좀 이제 알려졌을 겁니다. 바로 여기가 성격차 지수라는 곳을 발표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세계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은 격차에 초점을 둔 성격차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2024년 94위. 그 한국에서 성차별이 심하다는 근거로 자주 쓰이는 게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성격차 지수인데 언론이 이럴 때만큼은 이 세계 경제 포럼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쏙 빼먹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왜냐면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는 곳인데 여기가 다보스 포럼으로 좀 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이 성격차 지수를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대중이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는 곳이 왜 성평등에 관심을 갖지?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의심을 할까봐 이걸 쏙 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아, 후술하자면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성격차 지수 운운할 자격이 없는 놈들입니다. 자, 한번 공유를 일단 중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세계 경제 포럼이 한국에도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영상은 2023년 선거논제 포럼은 말한다. 슈바 벤치맨 유발 노아 하라리는 2023년 선거는 AI가 운영할 수 있다며 큐아논이 AI 사이옵임을 시사했다. 2023법의 핵심은 20 AI 기술이 인간 포럼과 요드릴 것이 컴퓨터는 최고위원이자 인공지능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새로운 지만 북에 더 정부가 지원한 큐아논은 이미 정부의 통로 AI 깨달음 기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일단 얘네들은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선거가 앞으로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선거 결과도 다 예측하는데 선거를 뭐하러 하냐 이거죠. 사실 이게 뒤에 얘기할 거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이 용어만 제가 좀 잘못 뽑았네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은 영글로벌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차세대 인물들을 뽑습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글로벌 리더 오브 투모로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는 영글로벌 리더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포럼 웹사이트 검색 기능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커뮤니티랑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도움이 돼. 이게 어떤 거냐면 영글로벌 리더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차세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상을 주는 게 있는데요. 상을 준다고 해야 되나? 미래 지도자로 지정한다고 해야 되나?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도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리더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폴라 화이트라고도 또 인맥이 있죠. 이거 한번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큰이라고. 특이한 점은 물리학자 정재승이라든가 JYP 대표 박진영도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영글로벌 리더로 이제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중앙일보 가문도 여기에 당연히 끼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 신자유주의와 한패니까요. 어? 이 사람도 영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다는데요. 혹시 뭐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면 혹시 김장원 목사의 아들일까요? 저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저 마이크가 꺼져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 화면이 네. 뭐야, 영상들 폴더만 나오고 어머나, 죄송합니다. 영상들이 안 나왔고 아까 그 장르반데 아무튼 간에 네, 김민석이가 네. 경제 포럼에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이 됐다는 거야? 제가 영상을 잘못 공유했네요. 1993년부터는 차세대 임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차세대 인물들을 뽑습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글로벌 리더 오브 투모로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는 영글로벌 리더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그래서 그 리스트는 영상 시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지정한 영 글로벌 리더 혹은 글로벌 리더 오브 투모로우에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2005년 전에 선정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의 세계적 리더로 선정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도 이제 2000년에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리더 오브 투모로우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원희룡도 2005년에 선정됐고요. 어, 카이스트 교수 정재승도 선정됐고 박진영 대표도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의 아들 홍정도는 뭐 당연히 여기 있고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혹시 김장환 목사의 아들인가요? 이 사람도 영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네요. 2012년에. 어떤 세계경제 포럼이 무엇 때문에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사만 목사 아들 김사만 김사만. 아, 태수반 세습. 그 세계경제, 은행 가면은 네, 은행원들이 진우님 저기 뭐야 이 정진님 이리 오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김하나 은행 가면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대잖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구나. 아하, 설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하는 싶겠지만, 예. 생각, 2015년에는 이준석도 선정되었네요. 이준석, 원희룡, 김민석. 아니 세계 경제 포럼이 네, 점점 신뢰가 안 가는 조직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MBN 장순준 사장, 그리고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 선정한 세계 글로벌 리더들을 보면은 영 힘을 못 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가 조금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잠시만요.
그러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저도 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좀 혐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얼굴에 이거 모자이크를 못 해가지고 들, 기업인들은 매년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대표인 클라우스 슈왑과 세계경제 문재인도 이 세계경제포럼과 함께합니다. 이쯤 되면 한국도 거의 세계경제포럼한테 세계경제포럼이 한국을 거의 농단한다고 포럼의 봐야죠. 어드바이저인 유발 그 유명한 학자 유발 하라리 맞습니다. 그 호모데우스 쓴 사람이요. 하라리,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he global cabal theory, it has many variations, but basically there is a small group of people, a small cabal, that secretly controls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All the wars, all the revolutions, all the epidemics,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is controlled by this very small group of people who are of course evil and have bad intentions. Because the global cabal theory says two things. First, everything is controlled by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Secondly, these people hide themselves. They do it in secret. Now, both things are nonsense. What we are very proud of now is the young generation, like Prime Minister Trudeau, President of Argentina, and so on, is that we penetrate the cabinets. So yesterday I was at a reception for Prime Minister Trudeau, and I know that half of this cabinet, or even more, half of this cabinet, are actually young global leaders of the World Economic Forum. Evolution by natural selection with evolution by intelligent design. Not the intelligent design of some god above the clouds, but our intelligent design. In 10 years, when we are sitting here, we have an implant in our brains, and I can immediately feel, because you all will have implants, and we measure your brain waves, and I can immediately tell you how the people react, or I can feel how the people react to your answers. Is it imaginable? That within, say, 50 years, people will literally be part of a network. All the bodies, all the brains would be connected together to a network, and you won't be able to survive if you're disconnected from the net, because your own body parts, your own immune system perhaps depends on being constantly connected to the colony, to the network. The new powers that we are gaining now, especially the powers of bio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really going to transform us into gods. Humans are now hackable animals. You know, the whole idea that humans have, they have this soul or spirit and they have free will and nobody knows what's happening inside me. So whatever I choose, whether in the election or whether in the supermarket, this is my free will, that's over. The next phase is the surveillance going under our skin. Governments want to know not just where we go or who we meet. Above all, they want to know what is happening under our skin. Individual carbon footprint tracker. The future is not just happening. The future is built by us. Now humans are developing even bigger powers than ever before. We are really acquiring divine powers of creation and destruction. We are really upgrading humans into gods. We are acquiring, for instance, the power to re-engineer life. You see every day how the world is falling apart with the different crises which we have to manage. The big question is meaning. What will they do all day? And one of the answers is that they will just play computer games all day, virtual reality games. They will spend more and more time playing. And now how exactly on the data? The future of life itself. 이런 유대인들을 미리 알지를 알렸죠. 독일 정부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게 제가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격차 지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얘네들이 왜 성격차 지수 같은 걸 얘기할 자격이 없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영을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각국의 주요 정치계의 미래를 탄소배 정치인들 국민들의 클럽하고 다보스의 이런 토론 아무런 세계경제 포럼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 다보스를 방문하면 길거리에서 유명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습니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 포럼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다보스 엘리트들을 위해 모여드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은 일종의 극한 직업이라 1시간에 1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엘리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극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탄소 배출 찬 일반 국민들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해마다 다보스에 모일 때마다 매춘부들이 많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런 애들이 성격차 지수를 운운하니 이거 참 황당한 일이지요. 그리고 데이제가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게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연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 게 군주고 주권자인데 뭐 하려고 국민한테 주권을 그 당시 이게 편견인지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이게 백과사전의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돼요. 기독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도 신흥기죠. 이 영상의 주제는요. 아예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화이트보드가 로드가 안 되네. 예전에 그 이 대의제가 잠시만요.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증거가 이른바 아이돌 총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돌 사이에서 인기 투표를 하는 건데 예전에 이것으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재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신헌법과 현행헌법이나 국민이 직접 말할 수 없고 대신 대변자를 거쳐야만 말할 수 있다고. 결국 대의제는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직접 말하는 게 는 게 아니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영상의 취지가 대략 이렇습니다.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세계 경제 네? 포럼이라는 것이 실체가 네,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너무 얇아. 그지?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야. 그거 내 그, 이 기자님, 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지금 아예 실체예요? 지금 나중에 해줘. 지금 대화 중이구나. 작업할 때는 네. 어머니네? 장 목사님은 아까 이건 세계 경제 포럼하고 다보스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강한 자들 또는 부자들의 그냥 그 말장난 같아요. 근데 이 아까 영상들이 보통 이론을 펼치려면 주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그 뭐야, 그러니까 아까 뭐 모여갖고 매춘부들이 드글거린다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인물들 보니까 그 우리는 특히나 한국 사람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 인물 몇 명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음, 그, 그 사람들이 엘리트로 뽑았다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상당히 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세계 경제 포럼의 어떤 범주가 어디까지이고 그 다보스란 거, 요 부분에 대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좀 황당하네요. 미래 공상과학,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 물론 뭐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됐잖아요. 옛날에 그 소년중앙인가? 거기서 꺼벙이가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전화했던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근거들이 희박하고 그 어떤 주석을 달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영상들의 출처들 누가 그걸 주장하고 어떤 영상들인지 아무튼 전통적인 이론들은 아니잖아요. 혹시 최재형 교수님은 예, 오늘 재밌는 거 이렇게 이 기자님한테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세력들을 추동하는 하는 모임이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개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이거 되게 좀 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어, 이게 실체가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런데 그렇 다보스 포럼 그 역할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잠시 있고 소란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괜찮아요. 아니, 제가 지금 내일 입을 옷을 차려야겠다면서 제가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면서 내일 입을 옷을 지금 당장 골라야 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은 그냥 받아들여요. 얼마나 좋아. 아들 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일단 다보스 포럼하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 예, 거기에 대한 실체 근거 뭐 보통 논거를 얘기하려면 주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아까 그 영상 근거가 뭐 어떤 근거예요?
그 영상이요. 일단 그 영상에서 세계경제 포럼의 그 글로벌 리더라는 거는요. 그쪽에 아마 검색해서 나왔던 걸로 바탕을 한 것 같은데 현재 검색 기능이 제한되어서 이게 찾아보지 못했고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해마다 모여드는 사람이 매춘부라는 건 아까 그 기사가 있고 그리고 그 얘네들이 뭐 칩과 그런 것에서 얘기한 거는 유발 하랄이나 클라우스 슈바프 등이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조금 믿기지 않긴 한데 이 세계경제 포럼이 이렇게 생각보다 의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보스 포럼 같은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해마다 참석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어, 보면 내란 우두머리도 그 거의 참석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 참석했었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죠. 근데 그 무슨 어떤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네, 음, 그, 그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 주지만, 네, 그 어떤 그 각국에 대한 어떤 정책에 압력을 주는 건 아니고, 네, 그것 가지고 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참고하라는 그런 거 아니겠나 싶고요. 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 데서 우리 그 기후에 대한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런 것이 개발도상 국가에는 굉장히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돼요. 네. 아, 어, 그리고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자고 하는 거에는 조금 그러네요. 그 대의제가 잘 운영되는 나라가 몇 나라들이 있죠. 네, 몇 나라들은 영국은 철저하게 대의제가 아주 대의제로 쭉 저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놓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의제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어느 과정이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도에 4.19가 있었고 4.19가 일어나자마자 민주당 정권이 만든 게 야, 이거 대통령제 가지고 안 되겠다. 독재가 있구나 해서 민주주의의 꽃은 어, 의회제도다 해가지고 그 대의제를 표방해서 그때 미국처럼 상원의원, 하원의원 있듯이 우리도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는 바람에 그게 또 없어졌죠.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걸 또 만들어냈잖아요. 말만 한국적 민주주의지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독재였죠. 예, 민주제도인데 민주제도를 진짜 민의를 반영하는 그 백성 중심의 제도 아니에요? 예, 근데 백성의 뜻을 다 백성의 여론을 잘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정권이 바뀐 오늘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내가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무조건 권력을 가진 쪽이 다수당 쪽이 전부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대의제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좀 멀어요, 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그 보편적인 여론, 다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권력이 이끌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 대의제도는 정확히 민주주의의 촉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그거는 논리적으로나 사실 그 대의라고 하는 그 함의 가지고 있는 그 낱말의 함의로 봐서도
이게 진짜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전히 대의제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에, 알겠습니다. 제가 유신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예. 1972년도에 유신헌법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어,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제가 부산통합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그 서무를 해가지고 유신헌법에 그 위에서 내려온 국방부 홍보단인가 뭐 어디서 내려온 자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선전하라고 그랬는데 기가 막힌 거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 우리는 민주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국민 중심,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박정희 권력 가지고 우리 남북의 이 분단 상황. 그래서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박정희가 창안을 했어요. 근데 그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총통제라는 이 독특한 제도를 헌법에 들여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코 총통이 그 당시에 40년 지나서 결국 50년 만에 그 사람이 실각이 됐는데 그 정권은 50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대만이 또 총통제가 있었어요. 그 다 민주주의와 관계없죠. 장개석이가 누구야? 통신기업령.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대만에 정착해가지고 총통제를 운영했다고요. 네. 그리고, 예. 이거 독재자는 북한 독재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박정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헌법학자 두 사람이 있어요. 갈봉군 변호사하고 한태현 변호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스페인에 보내고 한 사람은 대만에 보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법이 총통제와 비슷한 그 유신헌법. 유신헌법 박정희가 총통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국회의원 3분의 2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1은 3분의 2는 정당에서 뽑는 거고 3분의 1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거기서 뽑는 그것도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예요. 그건 간선이자 그 유신 정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철저하게 박정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확보해가지고 다시는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결의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3분의 1을 박정희가 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도 그러니까 김재규가 아니었으면 이 법 고치기 어렵죠. 예. 이게 대의제도라는 게 무조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극단의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박정희가 보여주고 총통제를 가지고 있던 대만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대의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대의제도 제대로 되려면 내각 책임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내각 책임자에 딱 1년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대의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식도 그것도 조금 좀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근데 우리나라 대의제도는 아니에요. 예. 그 결국은 예.
결국은 대통령이 전부 마음대로 하지 마. 아니, 지금도 봐요.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도, 미국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지금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은 최재형 교수님이 전공자인데. 그 통일조체 국민회의 말입니다. 예. 그거 대만의 국민대회 그걸 베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만 가서 연구했다고 내가 그랬잖아. 예, 대만 가서 연구하고, 네. 그리고 프랑, 우리 정실 씨는 그때 모를 거예요, 프랑코에 대해서. 아주 악랄한 압제자였죠. 악나라고, 그런데 스페인에서 그닥 저항을 안 했어. 그럼 스페인이 무지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가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한창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걸 대모는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 내밀한 거를 연구를 못 해봤어. 공부를 못 해봤어요. 최재형 교수님, 네. 그 전공이신데 대의지가 민주주의가 아니란 그 의견 대해서 어떻게 예. 교수님, 오늘 이 기자님께서 발표하신 게 굉장히 적중한 것 같고요. 특히 대의제는 민주정이 아니다. 이 점을 이 기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의제는 과도 취지지 민주정이 아니거든요. 다만 스위스와 같이 의회 위에 국민이 국민투표로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효로 시킬 수 있는 법이 있는 한 거기는 조건적 민주제자, 직접 민주제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해요. 저보다도 그 전 홍익대 교수를 지냈던 기호학자 신앙식의 공이 큽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기호학자 신앙식이거든요. 정확하게 발음이 어떤지 채팅창에 신항식. 좀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아니,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네. 이게 잠깐만요. 화이트보드, 새로 만들기, 기존 화이트보드. 네. 이걸 하는 사람이 기호학자, 신항, 신항식 교수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감사해요. 그분 저서를 이렇게 좀 찾아서 제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2000년대 초반에 기호학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미지 기호학, 그러니까 광고나 동영상 등의 영상 등의 기호 설명인데, 예. 근데 그분이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중하게 통찰력 있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식 교수의 박사과정 공부가 서양사였거든요. 그래서 신앙식 교수가 어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제가 서양사 전공이니까 네, 이제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최근 저서가 자유파시즘이란 저서입니다. 영어 제목이 The History of Liberal Fascism. 예. 그러면 우리말로 나와서 영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아니요, 부제목이 그냥 영어입니다. 부제목이 그냥 영어고 원래 제목은 알겠어요. 자유파시즘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신앙식 교수님은 네. 저희들 서양사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
저는 한번 이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연세는 얼마나 돼요? 제가, 잠시만요. 생년월일은 제가 잘 어, 정확히는 대충, 모르겠는데, 한 대충. 5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아, 젊으시네요, 아직. 그럼 50대 후반인데요? 에, 60대 후반쯤 될 것 같다. 왜냐면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네, 고마워요. 아유, 예, 이 기자님은 언제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 다양하게 이 정보들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나가라고 네. 뭐 아니면 강원대 국립대 대학원 지나가라고 학자길 가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앙식 교수 본인은 이제 박사 과정을 중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석사입니다. 그 본인 말로는 아, 아, 박사 과정 공부는 다 마쳤는데 예. 학위 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박사 과정을 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하셨는가요? 어디에서 박사 과정 공부했냐면, 어, 파리 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아, 파리, 그러면 파리 대학, 우리나라 파리 파리 대학 대학에. 서양근대 문명사랑 서양근대 문명사 연구소랑 제3세계 연구소. 아, 그러면 그분은 학부는 어디예요? 학부는 홍익대학교 영문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네, 너무 고마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예. 혹시 찾으실 일이 있다면요, 연락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제가 먼저 네, 책을 좀 훑어보고 예, 나중에 연락할 일 있으면 이 기자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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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정진 씨, 예, 어, 대의제도 말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네. 어떤 대안의 제도가 있을까요? 일단 그 신앙식은 자기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두 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민주정이 물론 그 가능한가는 둘째치고요. 아, 글쎄,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옛날에 그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실천했다고 하는 게 고대 무슨 뭐 그리스 같은데 그런데 아테네, 아테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토론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적어도 이제 어느 국가라는 게 지금 뭐 몇 천만 명 되는 이런 국가에서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한계가 크죠. 네, 그 대의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다만 정교한 법이 필요할 테고 그 정교한 법에 대한 정의로운 법이 또 정의로워야 되고 그 정의로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죠. 예, 그런 거는 다른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지난번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이가 국민저항 꼭 갑시다. 이게 이게 참, 이게 참 국민저항. 이게 물론 그 잘못된 거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의제도 국민들이 선출하고 또 우리 그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러면 몇 살부터 우리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느냐? 심지어는 초등학교만 그 당시에 국민학교만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법으로 그 당시에 20살로 제한을 했느냐?
이런 것도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제도 하나 만들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 중에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근접한 제도는 이 대의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아까 방에 불이 확 켜져가지고 아, 원래는 강원도 원주 목이어서 거기에 도청에 해당되는 강원 가명이 있었는데 예. 이제 구한 말쯤 이제 고종이 23부제를 설치하면서 춘천 도호부에다가 이제 혹시나 만일